안녕하십니까. 에메랄드 디렉터 이영지입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뭐냐면요,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쓰는 시간, 또 자주 가는 장소를 바꿔야지만이 나의 삶이 변화된다고 해요.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그 발걸음 응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병원에서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이제 좀 익숙하시죠? 예, 코로나로 아마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제 이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이름이. 네,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연구했을 당시에 유전자, 우리 인간 게놈 막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하던 그 시대였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유전자를 다 찾아서 어떻게 염기 서열이 됐는지를 밝혀내겠다. 막 이런 프로젝트가 한참 유행이던 시절에 제가 여기서 유전체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대학 병원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럼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에 유방암에 걸릴까? 남들은 걸리지 않는 암은 나는 왜 걸릴까?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유전받았기에 나는 걸릴 수밖에 없을까? 뭐 이런 유전자,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들, 환자들의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험하는, 이렇게 하얀색 가운을 입고 하는 일을 제가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이런 일을 하다가 결혼과, 저도 어김없이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웃으시네요. 네, 웃으라고 준비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우셔도 돼요. 네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가졌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산을 늦추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원하는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길 원했지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한 5년 정도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이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냥 나는 지금은 아이를 키워야겠다 하면서 경기도 이천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고 남편 직장 앞에서 이렇게 같이 육아를 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몸도 힘들었지만 가장 마음으로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살다가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었어요. 둘이서 같이 맞벌이를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얼마를 저축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집 마련할 거야,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외벌이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일을 딱 그만두고 육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다 틀어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하게 낳은 아이한테 정말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싶은데 내가 짐이 되면 어떡하지? 저희 부모님이 엄마, 친정엄마, 시어머니 모두 이제 혼자 되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혼자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 저희 세대는 부모님 부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부양해 줄까요? 다 이렇게 아니라고 하세요. 그렇죠. 우리 아이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나에게 생활비를 줄 거야 이런 기대하시는 분은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내가 잘 살아서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 드리고 싶다, 생활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한테는 그런 짐이 되지 않고 비빌 언덕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들처럼 어쩌면은 생활비를 좀 주면 안 되겠니? 얘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겠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력 단절된 이런 상태, 저와 같은 상태가 저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최신 기사를 찾아봐도 처음에는 재취업하려고 했어요. 저도 재취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퇴근 시간,
아이를 키우면서 퇴근과 출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이를 좀 어렵게 낳게 되었어요. 저의 이야기가 같았어요. 뉴스를 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와 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똑같이 일을 해도 여자가 남자가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직원의 주요 기업,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요 기업의 여성 비율을 보면은 직원 했을 때는 30%가 되지 않아요, 여자가. 그런데 임원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같이 경력이 있지만서도 출산과 육아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력 단절되면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좀 낫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은 희망은 내가 64세까지 회사 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퇴직은 58세 정도 예상한대요. 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예전에는 45세, 50세, 55세 이 정도 되면은 퇴직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100세 시대라서 58세 정도까지는 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남편 몇 살까지 다닐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55세, 58 요즘은 55세, 58세 정도가 정년이야 회사에서. 그런데 58세가 되면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1년 60세까지는 다닐 수 있는데 그때부터 월급이 10%씩 깎인대요. 예, 58세부터 10%, 그다음 10%, 그다음 10% 이렇게 깎이면서 다닐래 말래 이렇게 회사에서 선택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슬프죠. 네, 내가 경력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후배들과 함께 있는데 나는 점점점 10%씩 월급이 깎이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 마지막에 그 깎인 그걸로 퇴직금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58세 그만둬도 내가 퇴직금을 좀 더 받아야 되나? 60세까지 쭉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대기업의 이야기입니다. 60세까지 이렇게 보장된 것도 사실 대기업의 이야기이고 현실에서는 훨씬 더 빨리 퇴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퇴직한 후에 대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봤더니 49%, 50%가 생활비 때문에 저 일해야 돼요 라고 남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0세 시대까지 산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예,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도 똑같이 저희 신랑과 함께 느껴지면서 준비해야겠다.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우리 아이에게 비빌 언더 부모님께 좀 든든한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을 한 권 꺼내서 읽게 돼요.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현금 흐름의 4분면 전 세계의 모든 돈은 이 4가지 분면에서 흘러간다 라고 써 있었어요. 왼쪽에 보면은 E와 S가 있죠. 왼쪽 맞죠? 네, 왼쪽. E와 S가 있죠. 여기에서는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E와 S 분면에서만 벌어가는 일들을 가르친다. 뭐냐면요. 월급 생활자와 자영업으로만 돈을 버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95% 이상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세상에 5%의 돈만 가져간대요. 왜냐? 이것은 시간과 노동을 맞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돈과. 내가 시간을 들이고 일을 하면 돈이 나오고 내가 회사를 가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는 노동 수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B와 I 사분면을 가야 한다라고 그 책에 쓰여 있었어요. 여기에는 5%의 사람만, 세상에 5%의 사람만 일을 하는데 95%의 돈을 가져간대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쵸? 나도 가능하다면, 나도 할 수 있다면 이쪽으로 가고 싶다. 이쪽에는 권리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 돈을 번다고 하죠.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때 그거로 인해서 나에게 꾸준한 수입,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권리소득입니다. 노동 수입과 권리소득의 차이점을 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봤어요. 이렇게 노동 수입을 보면요. 직장인, 급여 생활이죠. 직장인들이고요. 소득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앞에는 이렇게 높아요. 이쪽에. 그쵸? 네. 근데 이 높은 것이 왜 높을까요? 공부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누구는 대학원까지 공부를 해서 몇십 년간 공부해서 딱 들어가서 받았던 월급이 바로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쭉 내가 30대, 40대 지나가면서 쭉 올라가다가 퇴직하면 뚝 0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시간을 쓰고 회사에 출근을 하면 수입이 나오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순간 뚝 0으로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 오른쪽에 보면 권리소득을 보면요, 처음에 미비해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월세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을 짓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으는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그 수입이 미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도 없이 위로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내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나중에는 소득이 계속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권리소득이라는 거죠. 나 이거 갖고 싶다. 우리 모두 건물주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근데 건물주는 돈이 있어야 돼요.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네. 그런 돈은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런 권리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지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연결의 대가로 나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면은 좋은 제품 내가 써보고 내가 좋은 것을,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 주는 거죠, 정보를. 그러면 내가 이건 해봐야겠다. 잘할 수 있어, 잘할 것 같아가 아니었어요. 내가 권리소득을 가지려면, 건물주가 되려면 내가 이거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저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자격, 무자본, 부업 가능.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여기에 권리소득,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것은 시간적 자유와 권리소득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작은 아이를, 조그만 아이를 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시간적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적 자유와 권리소득 부분에서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서 내가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여기 성공하는 일이래, 아무데나 가가지고 하신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공 조건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가지로. 첫 번째는 탄탄한 회사에 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그다음에 10년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 창립자의 마인드가 바른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탁월한 제품, 내가 입 아프게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가 아니라 제품이 발이 달려서 나아갈 수 있고 또 객관적인 곳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제품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3번째는 충분한 수익이에요. 먼저 시작했다고 많이 주고 나중에 시작했다고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의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공평하게 주는 수익을 가진 회사, 3가지 조건에 맞춰서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보러 오신 유사나 회사가 이 3가지 조건에서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입니다. 이 3가지 조건 어떻게 맞는지 잘 알아보세요. 첫 번째는 유사나의 창립자예요. 마이런 렌츠 박사님인데요. 마이런 렌츠 박사님은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세요. 보통 회사를 창립할 때는 기업인, 그냥 경영인 이런 분들이 창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마이런 렌츠 박사님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창립을 했어요. 저는 유사나를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전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사나를 선택할 때 사실 이 박사님의 이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진짜 이 회사 괜찮구나,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분은 미국 FDA로부터 30여 종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인정을 받고 그것을 유통을 하는 것까지 하고 계셨어요. 걸 연구소에서로부터 그것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진단 시약, 그다음에 세포, 그다음에 영양제, 이렇게 3가지에 이렇게 연결이 어떤 거지? 이렇게 좀 의아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30여 종을 만들었다 함은 바이러스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생한다고 하죠. 기생. 그래서 세포에 기생해야만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30여 종 만들었다 하면 세포를 정말 많이 키우신 거예요. 세포 배양의 전문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포를 배양하려면 세포에게 적절한 영양 성분과 세포를 잘 클 수 있도록 해야겠죠. 세포의 적절한 영양을 잘 할 수 있는 세포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런 분이 만든 영양제라면 믿음이 간다. 내가 먹어도 되겠다. 우리 아이 먹여도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분의 이력을 보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증권 거래소에 2011년도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상장이 되어 있냐? 이렇게 보시면 작은 글씨인데요. 헬스케어, 의약품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증권 거래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이름들이에요. 네, 이름만 들어도 대기업이구나. 탄탄한 회사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뉴욕증권 거래소입니다.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유산화가 상장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차를 가지고 자차를 운전해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차들이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차를 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없죠. 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차를 탈 때도 보험에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더라고요. 네,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꼭 들어야 하는 꼭 이렇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을 며칠이라도 내가 들지 않으면 이렇게 과태료가 나와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차를 탈 때도 보험을 들고 타는데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회사가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여기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50개밖에 되지 않고요. 미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3,200개나 된다는 거죠. 네, 유산화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받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서울 제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하우스 제조시설이에요. 자체 생산 회사의 공장 이렇게 제조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유통에 대한 그런 마진들, 그런 소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나에게 돈으로 받겠다라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 제품을 만든다면 그 중간에 대한 유통에 대한 것들을 또 마진을 떼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것들 너무 중요한데요. 유산화는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CGMP,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시설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헬스팩, 유산화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헬스팩입니다. 이 헬스팩의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성분표도 나와 있고요. 제일 밑에 이렇게 제조사, 원산지, 판매사가 모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이 모두 세 가지가 정말 같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은 워렌 버핏,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예, 투자의 기재라고 하죠.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에 손꼽히는 분인데요. 이분이 투자할 때 부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돼요? 라고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투자 회사는 어떤 것일까요? 라고 이분께 여쭤봤더니 이런 조건을 가지고 분석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한 롱런, 오래 갈 수 있는 회사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서치를 해봤더니 포브스지에서 서치를 해봤더니 이렇게 5개의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죠. 네, 워렌 버핏의 투자 이론에서 롱런할 수 있는 회사에 선정된 회사가 바로 유산화입니다. 우리가 31년 된 회사인데요. 31년간 25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진출되어 있다, 25개국에 진출되어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 나라마다 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 나라에 맞춰서 모든 제품과 그다음에 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췄다는 조건에 맞췄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것이지만 또 하나 더 체크해 봐야 될 것은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돼요. 글로벌 사업이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 있죠. 한국에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을 소개했어요. 그 미국에 있는 지인이 인도에 있는 지인을 소개했어요. 인도에 있는 지인이 다시 한국에 있는 지인을 소개했어요. 그랬을 때 한국, 인도, 미국, 한국까지 모든 포인트가 공유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에게 글로벌 사업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유산화는 글로벌 사업도 가능하죠. 작년에 인도에 진출되었어요. 인도는 어떤 나라냐면요, 중국을 앞서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보통 중국이 1등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도가 1등이더라고요. 이렇게 인도, 중국부터 해가지고 세계 인구의 85% 정도 되는 나라에 유산화가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세계 인구의 85%가 나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국은 우리 전 세계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내 장내 미생물, 사람의 아까 제가 우리 몸의 모든 게놈 프로젝트 이런 거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창 제가 막 취업을 할 때 그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아는 것보다 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아는 것이 더 질병을 예측하는 데 더 빠르더라, 더 정확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연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유산화가 함께 공동 연구로 들어가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과제는 끝났어요, 이제. 예, 끝났고 마무리된 과제이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있겠죠. 네, 이 결과는 뭐냐면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서 치료제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예방하는 영양제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진단하는 진단 시약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종료되었어요. 그러면 어느 회사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될까요? 맞아요, 유산화요. 왜냐하면 같이 공동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화 제품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체험을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유산화의 제품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력이 접목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네, 산오베이브 의학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산오베이브 의학연구소가 어떤 거냐면요, 내 몸의 에너지를 스스로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서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네, 멕시코 정부로부터 병원으로 인정받은 곳이죠. 이것이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병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포를 어떻게 영양제를 먹고 내가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질병이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포는 자생하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어떻게만 해주면, 세포가 필요한 영양 성분만 잘 넣어주면 스스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상처가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확 손이 긁혔어요. 여기가 수술해야지만 꼭 낫나요? 아니죠. 예, 약 잘 발라주거나 또는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은 하루 이틀 냅두면 그냥 나아요. 그죠? 왜냐? 세포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세포는 스스로 자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포가 죽고 태어날 때 내가 충분한 성분을 넣어주면 좋은 세포로, 건강한 세포로 태어나기 때문에 질병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양제를 먹고 질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영양제를 먹고 내 몸이 스스로 치유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하는 곳이 바로 산오베이브 의학연구소이고, 여기에서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고요. 이곳에서 유산화 제품으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두 번째로는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산화 제품은 뉴트리션, 영양제, 다이어트, 그 다음에 화장품, 바르는 화장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산화 제품력, 제품 구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네, 폴 제인 필저라는 분이에요. 미래 경제학자이고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이죠.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1조 달러, 1,300조 원. 네, 얼마큼인지도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오죠? 그렇죠? 너무 큰 돈이어서. 이 정도의 큰 시장이 웰니스 산업이다. 큰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나올 거다라고 폴 제인 필저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웰니스 산업이 뭔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직접 판매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바로 영양제입니다. 네, 웰니스 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영양제죠. 우리나라에 10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12회사예요. 12회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1, 2, 3위를 본 거예요. 네, 이렇게 봤더니 뭐 생활용품도 있고 어떤 회사는 생활용품이 1위고 어떤 회사는 건강식품이 1위고 어떤 회사는 화장품이 1위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총 30개를 봤더니 건강기능식품이 24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건강식품이 웰니스 산업이 뜨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봤더니 5년 동안 25%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경기가 침체되었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가구 중에 8가구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금액을 봤더니 약 36만 원 정도 월에 이렇게 꾸준히 구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봤더니 홍삼이 제일 많이 팔렸는데 하향이죠. 이제 안 거예요. 홍삼이 아니라 비타민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게 되었어요. 비타민은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유산균, 그다음에 오메가3 제품들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웰니스 산업이 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앞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보여드렸죠. 그럼 영양제 잘 만들면 되겠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영양제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유산화의 제품의 탁월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셀리전스 플러스 기술이에요. 이것은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기술입니다. 이런 특허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미국 백악관에서 같이 함께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진이 있기 때문이죠. 이 연구진이 개발한 것이 바로 인셀리전스 플러스 특허입니다. 이 특허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특허청에 이렇게 수명에 관련된 내성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특허를 받았고요. 이미 그다음에 2037년까지 우리만 쓸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네, 굉장한 거죠. 이 특허에 대해서 제가 챗 GPT에 질문을 해봤어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걸 찾아보거나 정보를 볼 때 백과사전 보지 않았나요? 그쵸? 예, 백과사전 뒤지면서 막 숙제 해가지고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백과사전 찾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대는 네이땡에다가 이렇게 초록색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글이나 뭐 이렇게 지식백과 또는 뭐 블로그 또는 뉴스 이런 걸 막 찾아가지고 그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요즘 어떤 세대냐면요, 챗 GPT라고 하는 AI에게 물어보는 세대예요. AI가 모든 데이터베이스, 모든 이런 정보들을 쫙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탁 하면 그거에 대한 그 방대한 우리 머리에 들어있을지 못하는 굉장히 방대한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딱 필요한 것을 착착착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챗 GPT입니다. 그러면 챗 GPT에다가 수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특허를 질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인간 수명과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 특허를 받은 내역이 있을까? 미국에서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정보를 찾으시는군요. 미국 특허청 USPTO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물질에 대한 특허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셀리전스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물질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특허 10632-101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간 수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미국 특허청의 공식 데이터베이스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멋지죠? 이제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말로 질문하면은 바로 이렇게 말로 설명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다음은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책에 대해서 영양제 비교 가이드라는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영양제 비교 가이드에 대해 설명해줘. 그리고 그 비교 가이드에서 가장 효능이 높고 우수한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려줘.
캐나다 정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영양제 비교 가이드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캐나다 국민들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 1999년부터 4년마다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효능이 높고 우수한 제품은 플래티늄 플러스라는 메달을 받은 제품입니다. 플래티늄 플러스는 영양제의 독성, 영양소 함량, 생체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이 책의 최신판인 6판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래티늄 플러스를 받은 회사는 유산하라는 세포과학 전문 기업입니다. 유산하는 천연 비타민으로 만든 종합 영양제로 생체 이용률이 96.1%로 매우 높고 잠재적 독성이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유산하는 20년간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에서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챗 GPT, AI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 아프게 좋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곳으로부터 좋다라고 인정받은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앞서 성공 조건에서 이야기했죠. 네, 바로 이런 회사가 유산하입니다. 아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책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책은 영양제 비교 가이드로 지금 국립도서관, 중앙도서관에 모두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웰니스 산업이 뜨고 영양제에 관심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10가구 중 8가구가 제품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그다음에 하루 한 가구당 40만 원 정도의 제품을 영양제를 구입하는 매달 그런 시대에 왔는데 내가 영양제에 관심 있는 분은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빌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1등한 제품이 유산화라고 한다면 어떤 걸 먹겠냐? 당연히 유산화 제품을 먹겠죠. 네, 내가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문 서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S라고 하는 캐나다 의사들이 보는 표준 지침서예요. 캐나다나 미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약으로 항생제로 먼저 치료하기 전에 영양요법으로 내가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포는 자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먼저 끌어올린 다음에 약을 처방합니다. CPS라고 하는 캐나다 의사들이 보는 편람에 유산화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호주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호주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유제품 하나도 굉장히 까다롭고 우유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드는 곳인데요. TGA 인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GA 인증에서 유산화는 이렇게 의약품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이제 간호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처방권을 가진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미국 제약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미국이 아니라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제약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 친구가 하는 일은 신약을 만들면 우리나라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병원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이제 이 약을 정말 시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리서치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유산화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 TGA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TGA 인증을 받았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도 약도 TGA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호주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어서 우리 회사에서도 TGA 인증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거를 받았어? 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는 아는 사람들이 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알아보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알아보고 있어요. 헬스팩과 뉴트리밀이 헬스케어 부분에서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어디서 주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정청 같은 아주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재산인 선수들이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 너무 잘생겼죠. 저는 사실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누군지 몰랐는데 너무 잘생겨서 눈이 가더라고요. 이 선수가 요즘 뜨는 이유는 메이저리그에 1,500억 맞나요? 아시는 분 남자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1,500억으로 계약해서 메이저리그에 갔어요.
모두가 꿈꾸는 곳이죠. 야구 선수라면 그곳에 갔는데 이정우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자기의 야구 처음 시작부터 유산화 제품을 섭취했다. 본인의 그런 경기력 향상에 피로 회복에 굉장히 많이 도움된 것이 바로 유산화 제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몸이 재산인 1,500억의 몸값을 가진 분들이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유산화죠. 이정우 선수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선수들이 섭취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프로 엘리트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믿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산화 비즈니스예요. 세 번째, 아까 제가 성공 조건에 하나, 둘, 세 번째 이야기하는 그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유산화와 다른 회사의 차별성의 이야기만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지금 앞에 거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 잘 기억해 가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고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회사와 유산화의 차별성은 주정산 주지급해 줍니다.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매주 돈을 주고요. 또 그것에 돈을 주고 남은 포인트에 대해서는 잔여 실적을 2월에 주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2월을 해주기 때문에 부업자들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무한 기피를 인정해 줍니다. 다른 회사는 나로부터 1, 2, 3단계 또는 7단계까지만 인정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산화는 나로 시작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포인트를 모두 다 인정해 줘요. 예를 들어 5,000포인트를 만들려고 할 때 여기 보이는 A, B, C, D와 함께 만드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A, B, C, D, E, F, G 100명, 1000명, 10,000명과 함께 만드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10,000명과 함께 만드는 게 쉽겠죠. 그래서 일정 포인트를 만들려고 할 때 또는 한 라인을 내리려고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또 편안하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무한 깊이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직급 마케팅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에메랄드를 가기 위해서 제가 에메랄드니까 에메랄드 예를 들면요. 제가 에메랄드를 되기 위해서 밑에 루비가 10명, 골드는 20명, 실버는 50명 이렇게 있어야만이 에메랄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도 힘든데 밑에 파트너들까지 모두 직급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의 속도는 다르고 마음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무리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수입의 성장을 내가 에메랄드에 맞는 수입을 받으면 그냥 에메랄드인 거예요. 네. 다음 네 번째는 평생 매칭 보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에 대한 그분이 벌어가는 수입의 15%를 저에게 주는 보너스예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을 성장을 시켰는데 그분의 것의 인컴에서 15%를 떼서 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 100% 가져가고요. 회사에서 저에게 그분에 대한 소득의 15%를 따로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모든 신규를 한 명 한 명 다 챙길 수 없고 성장시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소개자에게 그 임무를 맡긴 거예요. 엄마처럼. 그래서 이분을 신규를 잘 성장시키고 이렇게 수입을 벌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너무 잘했어라고 하면서 회사에게 저에게 15%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인원 제한이 없어요. 내가 한 명을 소개하든 100명을 소개하든 1000명을 소개하든 모든 사람에 대한 15%를 제가 주고요. 또 인원 금액도 기간도 제한 없이 모두가 준다는 거죠. 다음은 공정한 수당입니다. 다른 회사는 매출이 적으면 3% 또는 처음 시작하면 3%, 오래되면 20% 이렇게 구간이 있죠. 그런데 유산화는 처음을 시작해도 나중에 해도 20%를 줍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최고 리더가 받아간 20%의 수당을 지금 막 시작하신 분도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노력의 크기를 인정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산화는 누구나 매출의 35%를 공정하게 받아가는 회사입니다. 중복 매출 수당을 인정해 주는데요. 우리 유산화는 가게를 하나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3개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가게가 3개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 밑으로 2번, 3번 가게에서 포인트가 올라왔을 때 작은 실적의 20%를 수당으로 받고요. 또
3천, 2천 더해서 5천을 올려줍니다. 여기 3천, 2천 더해서 5천 1번 가게에서 한 번 더 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2번, 3번에서 돈을 받았는데 1번에서 한 번 더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다른 회사는 내가 이렇게 신규 리더님들이 기존 리더를 바치고 있는 구조라면요. 유산하는 탑 리더가 밑으로 내려와요. 내가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가고 내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함께하는 파트너 밑에 내려와서 새로운 가게를 만들어서 이 라인을 구축해 나가면 나의 파트너에게도 힘이 되고 또 나에게는 무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보너스가 평생 매치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오신 분께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저의 달라진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만드는 나의 새로운 인생.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남편의 의지에서 또는 우리 시어머니의 유산으로 친정엄마의 유산으로 달라진 인생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내가 만든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가 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이제 혼자 되셔가지고 계신데요.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제가 어릴 때도 엄마가 참 되게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되게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지원해주시고 공부하고 싶다는 거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일정 용돈을 조금씩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을 딱 그만두는 순간 친정엄마 용돈부터 딱 끊게 되더라고요. 예. 딸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편한 엄마의 이 용돈을 딱 끊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노력해 주셨는데 엄마에 대한 감사 표현도 못하는 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제가 이제 지금은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산화로 제가 소입을 얻어가면서 엄마에게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엄마 좀 도와줘, 우리 아이 좀 케어해주고 나를 좀 도와줘,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어요. 엄마한테는. 그때 엄마가 처음에는 믿었을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 내가 진짜 엄마 노후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우리 아이 좀 봐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노후를 책임지냐면서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승급하고 성장하면서 지금은 엄마가 나는 국민연금 대신 영주연금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고 평생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용돈은 다운은 없다, 상향 또는 유지하게끔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있죠. 저희 시어머니가 또 혼자 계시니까 우리 남편이 굉장한 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용돈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드렸어요. 결혼하자마자부터 생활비 드렸는데 그것을 한 번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계속 꾸준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어머니 생활비를 2배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며느리들은 지금 저희 이제 결혼한 지 한 18년 됐으니까 이제 시댁 가도 편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는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막 드라마에 나오는 이렇게 어머니 입금했어요 이렇게 하고 시댁 안 가는 며느리 되고 싶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신혼 초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좁았죠. 작은 마음이어서 시댁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저렇게 돈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럼 또 시어머니 얼마나 좋아해요. 돈 주는 며느리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런 드라마 진짜 많았었거든요. 저 며느리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며느리가 된 거예요. 시댁 가면 어머니가 아유 너 앉아있어라 설거지는 내가 할게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머니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게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제가 이제 어머니께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점점 원래는 하나였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이니까 이렇게 많이 챙겨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드리니까 어머니가 시어머니 오래 살라고 영양제 챙겨주는 며느리는 너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눈치 씻고 찾아봐도 너 같은 며느리는 없을 거다 하면서 정말 용돈 드릴 때보다 영양제 챙겨 드릴 때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산화를 하고 인컴이 늘어나면서 사실 매년
친정 엄마 연말이 되면은 진짜 뭐 연말 행사처럼 어머니한테 냉장고, TV, 뭐 에어컨, 김치냉장고 이런 거뭐 도배, 집 수리 뭐 이런 거를 매년 연말에 하나씩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남편도 못 해준 이렇게 다 가전을 며느리가 다 바꿔준다고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친정 엄마에게 또 시어머니께 이렇게 든든한 며느리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죠. 저희 신랑 효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엄마랑 함께 여행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신우 가족들 함께 제주도 여행 갔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이렇게 좋은 호텔에 이렇게 맛있는 거 너 덕분에 먹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번 거는 생활비다. 우리들 아이의 꿈과 여유는 여자가 벌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만들었나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사실 현실이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잘 벌어도 그걸로는 여유로운 삶과 주위에 막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또 우리 아이의 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머님들도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우리 아이의 꿈도 지원할 수 있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네. 아까 이렇게 조그만 못생긴 아이 안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유산다 사업 설명이 처음 왔을 때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본인의 딸이 이렇게 이렇게 무용 같은 걸 했는데 고2인가 3쯤에 그걸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용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 네가 중고등학교 때 행복했다면 됐다. 그래, 너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엄마가 그것을 그만둘 수 있도록 입시하지 않고 대학 가지 않고 그만둘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 그래. 내가 들인 돈을 자식한테 뽑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가 행복했다면 됐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 진짜 되고 싶다. 내가 돈으로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가 그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네, 발레를 하겠다고. 네, 정말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네, 아직 중학생인데도 참 많은 돈이 들고 이제 다음 주부터 콩쿠르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콩쿠르에 나가면 한 번 나갈 때마다 정말 몇십만 원씩. 뭐 작품비 몇백만 원, 저 의상 몇백만 원,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이 아이를 지원할 수 있는 든든한 부모가 되겠다라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족 유산에서 보내준 여행이에요. 사실 진짜 많이 갔어요. 유산에서 보내준 여행은 내가 내 돈 주고는 가지 않을 것 같은 여행들, 뭐 두바이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이 가서 그 사진을 다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것만 실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해외 여행을 나가는 정말 그 신혼여행 때밖에 나가지 못했던 해외를 유산화를 하면서 정말 많은 여행을 다니고 행복한 시간들을 팀원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요 제가 항상 강의 때 쓰는 사진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저의 시작도 이랬다는 거죠. 지금 모습을 보면 되게 뭔가 이렇게 원래 잘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요즘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옛날에는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뭐 너니까 잘했지 막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의 처음 모습도 저랬어요. 집에서 그냥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뒤에 뭐 그림 붙어져 있는 거예요. 애들 어리니까 뭐 저런 동물 사진부터 해가지고 막 숫자부터 다 붙어 있어요. 저런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 파트너 처음 시작했던 동네 엄마들이에요. 다 엄마 나의 아이의 친구 엄마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홈미팅이라고 하면서 하얀색 칠판도 손에 들고 어디 걸지도 않고 손에 들고 과일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프리한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했었죠. 이분들이 지금 모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네, 멋지죠. 네. 지금은 이렇게 더 많은 리더스와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의 의미는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처음 같이 시작했던 모든 분이 성공자의 길로, 성공의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큰 의미입니다.
네, 이 돈나무예요. 유산화의 돈나무. 저는 사실 이 돈나무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돈나무에 꽂혀서 했잖아요. 이렇게 따도 또 열리고 따도 또 열리는 돈나무. 유산화의 소득이 바로 이렇게 마르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매력 있고 전문직을 내려놓고 돈은 유산화로 벌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5년 후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으세요? 몇 년이죠? 2029년. 네, 몇 살이에요? 저도 50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만 나이여서 나이도 모르겠어요. 계산을 못 하겠어요. 제가 몇 살인지. 5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넘었나? 네, 5년 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낫다라고 자신하시나요? 역시 멋지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네. 지금 내 모습은 5년 전 나의 선택의 결과이고 5년 후 내 모습은 지금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유산화를 아셨어요. 이렇게 좋은 회사, 제품, 보상 플랜에 대해서 아셨어요. 그런데 유산화를 선택하냐, 안 하냐는 리더님들인 거죠. 5년 후의 결과를 리더님들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내가 알고도 안 했어 5년 후에 이러면 너무 안타깝겠죠. 그렇죠? 내가 5년 후에 5년 전에 선택하길 너무 잘했어 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엄마, 남편, 와이프,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을 변화시킬 체교육의 유산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